저는 중년 여성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왜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낼 때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낄까요? 왜 제가 하기 싫은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답변은 아마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45세의 미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살고 있었죠. 지난 20년 동안 그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일찍 일어나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다시 아이를 데리러 가서 저녁을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습니다. 주말에는 시부모님을 돌보고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고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었죠. 그 20년 동안 미네 씨는 단 하루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만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간 적도 없었고 누군가가 부탁할 때 거절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은 여성,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그녀가 쓰러졌습니다.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탈진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닐 때 과연 누구인가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살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라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갈되어 있고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핍된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가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목격한 진실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데 바쳤지만 자신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린 여성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계속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고갈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조차 강제적이고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머니들과 아내들이 가족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짜증나며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충분한 힘과 행복 평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앞으로 25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여정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자기 사랑이 이기적이라는 오해로부터 그것이 실제로는 모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의 기초라는 깨달음까지의 여정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우리의 그림자, 우리가 종종 자신의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는 방식에 대한 융의 심리학적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특히 동양 문화, 특히 한국 문화에서 여성들이 왜 자신을 최우선에 두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께 자기 사랑을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단계별로 실천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행동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말입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해의 뿌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특히 여자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착하고 말썽을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알 때 칭찬을 받습니다. 많은 아시아 가정에서는 딸은 양보할 줄 알아야 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진리처럼 반복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섬길 수 있는가로 측정된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 앞에 둘 때 우리는 불균형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가 우리의 필요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구 소망, 개인적 경계를 부정할 때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아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짜증일 수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만일 수도 있으며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분노의 순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내담자를 기억합니다. 48세의 이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완벽한 어머니이자 이상적인 아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의 어떤 요구도 거절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사소한 일들로 격렬하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옷을 아무렇게나 둔 것을 보고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그 옷 때문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존중받지 못하고 소중히 여겨지지 못한다고 느꼈지만 한 번도 표현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과 자기 돌봄을 배우지 못할 때 그렇게 부정된 욕구들은 다른 부정적인 형태로 표출될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매우 명확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를 자주 느낍니다.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의 탈진감입니다. 충분히 잠을 잤고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갈된 느낌이 듭니다. 둘째, 여러분이 사소한 일들로 자주 짜증을 냅니다.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나 아이의 행동이 비합리적으로 화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할 때만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넷째, 여러분이 자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이며 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신호들을 자신에게서 발견한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자기 사랑이 이기적인 것이라고 배워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진실을 탐구해 볼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자기 사랑과 이기심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기심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기 사랑은 자신도 돌봄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의 에너지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에 대해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측면, 개인적인 욕구와 소망을 포함해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사랑을 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핍감을 느끼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바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빈 컵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컵이 비어 있으면 여러분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물을 부어주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구적이 되고 의존적이 되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컵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결핍감을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차이입니다. 결핍에서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사랑은 조건부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며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고마워하기를 바라며 돌봅니다. 하지만 풍요로움에서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가족 내 행복의 관계에 대한 연구였는데 연구자들은 자기 사랑 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더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자신을 돌볼 줄 알 때 그녀는 아이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랑받고 돌봄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들은 말보다는 관찰을 통해 더 많이 배웁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항상 희생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보면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이들이 엄마가 가족을 돌보는 것과 자신을 돌보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가치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저에게는 박 씨라는 내담자가 있었는데 자기 사랑을 배운 후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딸의 모든 요구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부터 숙제를 대신 해주는 것까지 말이죠. 그녀는 자신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딸은 의존적이 되었고 자신을 돌볼 줄 모르게 되었으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주 짜증을 냈습니다. 박 씨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딸이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아이는 더 독립적이 되는 법을 배웠고 모녀 관계는 더 균형 잡히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자기 사랑하는 법을 모를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강하지 못한 패턴을 가르치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사람들 간의 깊고 끈끈한 감정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가치이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잘못된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많은 한국 여성들은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아내,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면 사회가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가족을 위한 희생을 모른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자신을 돌볼 줄 알 때 그녀는 가족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의 원천이 되며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빈 컵에서는 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피로 짜증, 그리고 원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사랑의 여정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우리는 자기 사랑이 한번 달성하면 끝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의 실천이며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매일 최소 10분을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인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항상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관심을 기울여온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서 자신의 삶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윤근 이것을 자기 재발견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가장 큰 도전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무례하고 이기적인 것의 표시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생활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지만 여러분이 피곤할 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오늘 밤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솔직함을 존중한다는 것에 놀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인생에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의 집입니다. 우리가 몸을 돌볼 때 우리는 무의식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돌봄받을 가치가 있다. 이것이 체육관에서 몇 시간을 보내거나 비싼 제품을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 돌보기는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물을 마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처럼 단순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는 휴식하세요. 배고플 때는 드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휴식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런 것들은 당연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일과 가족을 우선시하기 위해 몸의 신호를 자주 무시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개인적인 취미를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요리 정원 가꾸기일 수도 있고 단순히 차를 마시며 풍경을 감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최소 30분을 오직 여러분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는 일에 보내세요.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집안일을 해야 하는데, 저녁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이 숙제를 도와줘야 하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을 기를 때 여러분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더 즐거워지며 더 인내심이 생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신에 대한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지만 자신에게는 거의 감사하지 않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여러분이 잘한 일들, 여러분이 기울인 노력들, 여러분이 이룬 진전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만한 큰 일을 한 게 있나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매일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윤근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기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건강한 심리적 발전에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중에 돌이켜보면 바꾸고 싶은 결정들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용서하고 교훈을 얻는 법을 배우세요. 자기 용서는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인간이고 인간은 실수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들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다른 사람들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자신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에 주의하세요. 자주 자기 비판하고 자기 판단하지 않나요? 절친한 친구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게 하지 않나요?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나는 정말 바보야. 대신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라고 말해보세요. 나는 절대 해낼 수 없어. 대신 나는 노력하고 있고 점차 발전하고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융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작더라도 그곳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침실의 작은 모서리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의자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목욕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 안에 직장인 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면 됩니다. 아홉 번째 단계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경계는 다른 사람들을 차단하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여러분의 에너지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우는 규칙들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 이후에는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대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 재정에 영향을 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항상 가능하다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과정에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하룻밤 사이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전과 후퇴가 있는 긴 여정입니다. 어떤 날에는 강하고 자신감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자책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윤근 개성화의 과정,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은 평생의 작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그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덜 짜증나고 덜 화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더 진정성 있게 즐기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특히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돌봄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저는 비디오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민혜 씨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가 자기 사랑을 배운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개인적인 취미를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으며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남편은 왜 더 이상 매일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옷을 직접 빨아야 할 때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경계를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몇 달 후 남편이 집안일을 더 많이 나누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더 독립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내 관계가 더 균형 잡히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민혜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행복하고 균형 잡혔을 때 더 나은 어머니, 더 나은 아내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여러분이 이기적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자신을 돌볼 때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사랑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정신 건강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감 있고 적응력이 높은 아이들로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모든 역할에서 완벽하기를 기대받습니다.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아내, 뛰어난 직장인, 효녀가 되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든 것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단지 탈진과 불행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윤근 그가 가면이라고 부른 현상에 대해 썼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삽니다. 하지만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우리 진정한 얼굴을 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그런 가면들을 벗고 모든 결점과 강점을 가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신을 개선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이나 결핍감이 아니라 사랑과 풍요로움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최고의 자신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현재의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건강을 돌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호기심이 있고 잠재력을 탐구하고 싶어서 배우고 발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동기와 두려움에서 나오는 동기의 차이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동기가 더 지속 가능하고 더 긍정적이며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동양 문화에서 우리는 균형과 조화에 대한 아름다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바로 자신을 돌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무엇보다도 먼저 두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또한 가족과 공동체의 행복 방정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균형 잡혀 있을 때 여러분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탈진해 있을 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돌보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공동체에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중요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사랑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여정이 항상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낼 때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신을 돌보기 위해 취하는 모든 작은 단계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개인적인 취미를 위해 시간을 보낼 때마다, 몸과 마음의 요구에 귀 기울일 때마다 여러분은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닿을 것이고 그들은 여러분의 본보기에서 자기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융은 가장 위대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삶을 살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가 있나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며 여러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을 살 용기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눈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친절과 다정함으로 사랑하는 장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여정에서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돌봄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